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네TV 한동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앨런 머스크, 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의 반대자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실질적인 뭐 반대자 이걸 떠나서 지금 하는 행동 자체가 반대자의 입장을 그리고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정말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뭐, 술자리를 가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를 가도 전부 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저도 뭐, 잠깐 해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꼭 밤에 이렇게, 이제 미국 시간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반대다 보니까 꼭 밤에 대응할 수 없을 때에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어떤 발언을 해왔는지, 그리고 왜 이게 비트코인을 죽이는 행동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13일경이죠. 1월 달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늦게 산 거를 후회한다라고 말하면서 비트코인 지지자로서 발언을 해왔습니다. 이때 주가 폭등을 한번 해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1월 29일 날 비트코인의 그 트위터에서 해시태그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또 추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위에 이제 폭등을 했죠. 그리고 2월 8일 같은 경우에는 또 테슬라가 뭐 15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또 급등을 했습니다. 뭐 뒷배경을 통해서 또 하는 함을 통해서 지금 이 그 발언과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텐데요. 그리고 3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말이죠. 5월 12일 날 돌연 환경 문제, 즉 가상화폐를 채굴 하는데 전기를 많이 쓰니까 이게 이제 환경에 문제를 준다. 말도 안 되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 어, 구매를 중단했습니다. 참 2개월도 안 돼서 말이죠. 이런 엄청난 행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행동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주식 또는 제도권에 있는 어떤 그런 금융 상품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놓고 선행 매매가 되겠고요.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하면서 호재를 만들어내고 그걸 이용해서 물론 뭐 팔았다 얘기도 있고 안 팔았다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먼저 사놓고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선행 매매가 되는 것이고 또 불공정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아직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에,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다만 도덕적으로만 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앨런 머스크를 대표해서 몰아내자라는 또 코인이 생겼어요. 참 저는 코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대동강 물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동강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대동강 물, 이걸 팔잖아요. 좋은 거라고 표현했잖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코인이 지금, 비트코인이야 뭐, 그래도 이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가치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막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를 몰아내자라는 어떤 코인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게 5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때문에 테슬라 불매 운동도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매각했다.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가 매각했다. 그래서 뭐 수천억의 차익을 챙겼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거래된 그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루머로 일단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17일 날 또 황당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각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 책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울렸고요. 여기에 인디드라는 또 단어를 추가하게 되면서 또다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에 들어간다,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차피 이제 디지털 유화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완전히 불법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앨런 머스크가 자기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시사를 하게 되면서 또 급격하게 또 낙폭을 땡기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자기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수억 명의 사람들이 움직인다. 얼마나 우스워 보일지 또 그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원래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참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화면에 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표시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앨런 머스크를 몰아내자라고 만든 코인이 첫날 5배 올랐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지코인하고 비트코인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앨런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또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10배 이상 급등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기법을 통해서 제가 도지코인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게 이제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이제 75원 할 때였어요. 저는 이제 한 200 근처에서 팔았는데 이게 800까지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지코인 발언을 했어요. 도지코인 발언을 했는데 19년도에 앨런 머스크가 이제 도지코인이 마음에 든다라는 이제 발언을 시작을 했고요. 2000년도 7월 달에 도지코인이 세계 금융 시스템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또 발언도 했었습니다. 이제 뭐 농담 삼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농담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농담처럼, 쉽게 해서 약간 사이코패스가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로 남의 아픔을 전혀 생각지 않는, 정말 자기가 즐기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지코인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최근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고래들, 즉 많은 물량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물량을 들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팔면 내가 구매할 의사 있다라고 또 발언을 했었고요. 이 도지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장난삼아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의 힘이 강해질수록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도지코인에 대한 발언이 블록 타임 스피드가 10배 정도 빨라지고 블록 크기가 10배 커진다라면, 그리고 수수료를 100배 낮출 수만 있다라면 도지코인이 비트코인을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DH5라는 계좌에서 한 번에 1억 달러가 구매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DH5라는 이 계좌의 총 한 지분이 28%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누구냐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로빈후드라는 설도 있고, 그리고 머스크라는 설도 있고, 그리고 머스크의 지인일 것이다 라는 설도 막 나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바로 이제 도지코인이 사기다 라는 또 농담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앨런 머스크가 차에다가 이제 이 도지코인이 사기다라는 농담 삼아 얘기한 걸로 도지코인이 폭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돈 패닉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 거를 차에서 찍어서 사진을 올렸는데, 또 이걸로 또 사람들이 또 주식을 또 그 도지코인을 또 매수하면서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5월 14일경에는 도지코인 개발자와 또 협력을 약속한다라는 어떤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 정말 엄청납니다. 뭐 800까지 갔다가 또 400까지 내려왔다가 정말 가상화폐의 단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위험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행동 자체가 바로 비트코인을 죽이는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일단 도지코인과 비트코인을 비교를 해볼게요. 도지코인 최대 발행량이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로서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최대 발행 채굴할 수 있는 게 2100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한정성이 있는 거죠. 반면에 도지코인은 1300억 개 정도가 현재까지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지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풍자하기 위해서 장난삼아 만들어진 코인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비트코인을 죽이는 행동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금과 비교를 해봤을 때 충분히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결제만 된다라면 쉽게 해서 해외에서 우리가 달러로 교환해서 화폐를 또 그 나라 화폐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로 중앙은행이 없어지고 비트코인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이거는 뭐 거의 환상이죠. 그런데 이걸 과연 미국이 두고 볼 리가 없을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키워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각 정부들이 이걸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폐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연 이 정부를 이길 수 있겠느냐? 쉽지 않겠죠.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가장 큰 약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앨런 머스크 자체가 그 발언으로 인해서 가격이 순식간에 폭등하고 폭락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게 왜 화폐가 되고 이렇게 투자 가치가 있겠느냐 보게 되면 일단 유한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유한성 부분에서는 금과 비트코인은 거의 뭐 더 비트코인이 우세하다 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 시장에서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구매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일단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하는 시도가 몇 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 중단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한 거다. 뭐 그 포기를 한 자체가 뭐 이유가 환경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전에는 뭐 비트코인이 전기를 안 썼냐는 거죠.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을 지금 와서 얘기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핑계를 잡아야 되니까 환경 문제를 들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격 변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금은 만약에 고점에서 20%가 떨어져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조금씩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30%가 널뛰기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화폐로서의 어떤 가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자체가 이 변동성을 만들어냈고 그 변동성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또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이 추가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구매로 할 수 없는, 비트코인으로 구매하기 힘든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까지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이거 되는 거 아닌가를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크게 변동성도 많지 않았고 빠져도 4%, 올라도 뭐 4%, 5%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앨런 머스크 하나에 의해서 이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그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금으로 다시 가는, 즉 월가에서 다시 금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금 관련주가 몇 개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고려아연은 또 구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좀 테마주성으로 움직이는 업체들 중에서 정산해강 뭐 이런 기업들이 약간 금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금 채굴 하고 있는 엘컴텍 이런 업체들이 금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장에서는 다시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다시 금으로 돈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철저하게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일목요연하게 좀 보기 쉽게끔 가격이 어떤 발언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영상이었고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가상화폐는 원래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차트만 걷고 하는 게 제일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가 깨지면 일단 팔아야 된다라는 게 제 원칙입니다. 주식하고 다르죠. 그래서 가상화폐로 뭐 장기 투자한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철저하게 전략을 잘 짜서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잠을 자고 있을 때 보통 폭탄이 많이 떠지고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몇 번 또 호되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자고 나서 일어났는데 뭐 제가 신경을 안 쓰니까 만약에 이게 제가 깨었을 때 이렇게 빠진다라면 당연히 다 대응을 하겠죠. 자고 있을 때 이런 폭탄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참 가상화폐를 통해서 많이 심히 좀 황폐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좀 해봅니다. 주식 투자를 권장하고요. 저는 안전한 매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말TV 한동훈 대표였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